탈규칙, 찾고자 하는 사물의 계열에 있어서 우리 오성이 충분하게 직관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하고 다음 것을 고찰해서는 안 되며 공연한 수고를 덜어야 한다. 앞의 세 규칙은 순서를 규정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이 규칙은 순서가 반드시 필요할 때는 언제이고 그저 요용하기만 할 때는 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상대적인 것에서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나아가는 것은 각 계열 안에서인데 이 계열에서 모든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뒤따라 나오는 것들보다 반드시 먼저 고찰되어야 함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종 그렇듯이 동일한 단계에 많은 것이 속해 있다면 순서에 따라 그것들을 모두 면밀히 검사하는 것은 물론 언제나 유용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꼼꼼하고 엄밀하게 순서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것들 모두가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아주 적은 수 혹은 몇 가지만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나아가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규칙은 앞의 이 규칙을 위해 제시된 근거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다. 이 규칙이 비록 진리를 제시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한 탐구를 그저 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학식을 촉진시켜주는 새로운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초보자에게 이 규칙은 이 규칙이 지시하는 바처럼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데 불과하지만 앞의 7 규칙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만족하게 각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때에 앞의 7 규칙을 정확히 지키고 또 지금의 규칙에 의해 어느 곳에 멈춰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찾고 있는 지식은 발견될 수 없으리라는 것. 그렇지만 이는 자기 지성의 탓이 아니라 어려움 자체의 본성이나 인간의 조건이 그 발견을 가로막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알은 사물 자체의 본성에 대한 알매 못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아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사람은 건전한 정신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마땅하리라. 이 모든 것은 이런저런 예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오직 수학만을 다룬 사람이 굴절광학에서 굴절선으로 명명되는 것, 즉 평행광선들이 굴절되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선을 찾는다면 그는 5규칙과 6규칙에 따라 이 선은 입사각과 반사각의 비율에 따라 측정된다는 것을 쉽사리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자연학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그가 철학자로부터 혹은 경험을 통해 배워보려 해도 소용없는 짓이다. 이는 참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명제는 합성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단순하고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만 확실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적절한 자리에서 말해볼 생각이다. 또 그가 진리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비율을 앞에 말한 각들 간의 비율로 상정하는 것도 공연한 짓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굴절선이 아니라 스스로 가정한 비율로부터 기결되는 선만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수학만이 아니라 일규칙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입사각과 반사각의 비율은 매질의 상이성에 따른 그 변화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변화는 광선이 투명체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에 의존한다는 것, 또 이 관통은 빛의 본성이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 끝으로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자연의 힘이 이 계열 전체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런 것들을 정신의 직관에 의해 분명하게 통찰했다면 모 규칙에 따라 동일한 단계로 다시 나아갈 것이다. 만일 그가 두 번째 단계에서 빛의 본성을 즉각 인식하지 못한다면 제 규칙에 따라 다른 모든 자연의 힘을 열거할 것인데 이는 다른 자연의 힘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적어도 유비에 따라 그것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광선이 어떤 식으로 투명체 전체를 관통하는지를 고찰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순서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 그는 마침내 불철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별 소득도 없이 수행되었지만 우리 방법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명중적인 인식을 얻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아주 멋진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진지하게 좋은 정신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 즉 인간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나의 문제로 설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위의 규칙들에 따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성이 먼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인데 이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이 우성에 의존하며 그 반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순수 우성의 인식에서 직접 귀결되는 것을 모두 통찰했다면 그는 우성 이외의 다른 모든 인식 수단을 열거할 것이다. 이 인식 수단은 두 가지, 즉 상상과 감각이다. 그는 이 인식 양태를 구별하고 검토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엄밀한 의미에서 참과 거짓은 오직 우성 속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 기원이 종종 다른 두 양태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는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기만하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고찰할 것이고 진리 인식을 위해 인간에게 열려져 있는 모든 길을 열거할 것이며 이는 확실한 길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이런 길은 그리 많지 않으며 그래서 그는 그 모두를 쉽게 그리고 충분한 열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비전문가들에게 이런 것은 기이하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제 그는 개별적인 대상과 연관해서 그저 기억을 채우고 치장하는 인식으로부터 우리를 진정한 학자로 만들어주는 인식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쉽게 이루어진다. 이하 생략. 이렇게 되면 그는 정신이나 기회의 결함이 있어서 자신이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정신을 돌리기만 한다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물에 대한 지식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규칙이 그로 하여금 탐구를 금하는 것이 가끔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인간의 모든 역량에 벗어나 있는 것임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무지한 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알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공정하다면 그의 호기심은 완전히 충족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 또 정신이 그릇되고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것을 인식하기 전에 인간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일생에 한 번은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 이 연구를 보다 진척시키기 위해 몇 가지가 똑같이 쉬운 경우에는 보다 유용한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기계학에서 발견되는 기회들과 유사하다. 이 기회들은 다른 것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도구를 고안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기회들 중의 한 기회, 예컨대 대장 기술을 보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도구가 없다면 그는 별 수 없이 단단한 돌이나 거친 쇳덩이를 모루로 사용하고 망치 대신 돌 조각을 잡고 나무 조각을 집게로 쓰고 나머지 필요한 것을 장만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두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곧장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칼이나 투구 및 다른 철제품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먼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망치, 모루, 집게 및 다른 도구를 만들 것이다. 이 예가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회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간단한 규칙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칙들을 갖고 곧바로 철학의 쟁점을 판정하려 해서도 또 수학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먼저 우리는 진리 탐구에 더 긴급히 요구되는 것을 아주 열심히 찾는 일에 이 규칙들을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발견하는 일이 기하학이나 자연학 혹은 다른 학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하등의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 인식이 무엇이고 또 어느 곳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일이 이때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두 문제는 하나의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제시된 규칙을 통해 가장 먼저 고찰되어야 할 물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진리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이런 물음과 씨름해야 한다. 지식이 참된 도구와 방법 전체가 이 물음에 대한 고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연의 비밀, 지상에 대한 하늘의 영향, 미래에 대한 예언 혹은 이와 유사한 것이 인간 이성의 역량 안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것에 관해 뻔뻔스럽게 논쟁을 벌이는 일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일이 번거롭거나 어렵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 외부에 있는 낯선 것에 대해 종종 전혀 주저없이 판단을 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또 개별적인 것들이 어떻게 우리 정신의 고찰 대상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사유에 의해 파악하려는 작업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던 열거를 통해 확실하게 한계지을 수 없을 정도로 또 어떤 부류로 배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거나 분산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시험해 보기 위해 우리는 우선 이 물음을 두 가지로, 즉 인식의 주체인 우리와 인식의 대상인 사물 자체로 나누어 고찰해보자.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깨닫고 있는 것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오성뿐이지만 오성은 다른 능력들, 즉 상상력, 감각 및 기억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방해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능력이 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순서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고 이로써 우리는 이 능력들을 경계할 수 있으며 또 그것 모두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음 규칙에 나타나듯이 충분한 열거를 통해 논의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사물 자체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때의 사물 자체란 오성의 접근이 가능한 한에서만 고찰되는 사물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물을 가장 단순한 본성과 복합적인 것 혹은 합성적인 것으로 나눈다. 단순한 것 중에는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아니면 이 두 가지에 모두 속하는 것이 있고 끝으로 합성적인 것 중에는 오성의 판단이 이것에 대해 어떤 것을 규정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음을
오성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오성 자신이 합성한 것도 있다. 이 모든 것은 12규칙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며 이때 오성이 합성한 것에서만 오류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그 하나는 가장 단순하고 그 자체적으로 인식되는 본성에서 연역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다음 장 전체에서 다룰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물의 측면에서 합성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어떤 것을 또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 번째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우리는 진리 인식을 위해 인간에게 열려져 있는 모든 길을 정확하게 따라가도록 또 용이하게 개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그저 평범한 정신을 갖고 있더라도 이 방법을 완전히 익힌 사람은 어떠한 길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자신에게도 차단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자신의 무지가 지성이나 기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의 정신이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그는 완전하게 이 인식을 획득할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그 인식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경험에 의존함을 알게 될 것이다. 또 그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멈추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성을 탓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면 끝으로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인간 정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임을 증명할 것이며 따라서 스스로를 무지한 자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을 아는 것 못지않은 지식이기